자,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 해볼 내용은요,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거대한 글로벌 방위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2026년 국내 조선업의 찐 재무적 현실, 즉 숫자로 직결되는지 그 파이프라인을 쫙 펼쳐볼 거거든요. 복잡한 거 빼고 핵심만 알기 쉽게 짚어드릴 테니까 바로 들어가 보시죠.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선업을 더 이상 기름때 묻은 굴뚝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부가가치 기술과 국가 안보가 결합된 하이테크 방산산업으로 재정의하고 있죠. 한마디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즉 몸값의 기준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캐나다와 미국의 대형 방산 헤드라인부터 시작해서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과연 기업들의 주가 전망이랑 재무제표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엮이는지 하나하나 분해해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볼까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캐나다의 60조 원 규모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입니다. 지금 이 판돈 정말 어마어마하죠? 60조 원. 네, 공이 대체 몇 개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게 대체 잠수함 몇 척이길래 이렇게 비쌀까요? 사실 단순히 배만 덜렁 파는 게 아니거든요. 최대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짓는 건 기본이고 향후 무려 30년 동안의 유지, 보수, 정비까지 통째로 묶어버린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수주만 딱 따낸다면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쫄깃한 양강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으로 뭉친 팀코리아랑 독일의 TKMS 컨소시엄이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진짜 재밌는 일이 있었죠? 캐나다 정부가 당초 마감일이었던 입찰 기한을 4월 말로 전격 연장해버린 거예요. 입찰자들한테 우리나라 경세에 더 많은 걸 내놓아봐라 하면서 깐깐하게 밀당을 시전했어요. 한화오션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조선이 내민 비장의 무기가 뭐냐? 바로 산업적 결혼입니다. 무기만 팔고 끝나는 얄팍한 관계 절대 아니죠. 아예 살림을 푹 합치겠다는 겁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현지 철강사에 직접 투자해서 공장도 짓고 AI 기업이랑 협력하겠다 제안했고요. HD현대중공업은 수조 원대 캐나다산 원유를 수입하겠다는 파격적인 카드를 던졌어요. 캐나다가 진짜로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란 파트너십이라는 니즈를 완벽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포인트. 이 잠수함 수주전이 단순한 잠수함 싸움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는데 바로 북미 쇄빙선 시장 진출이랑 직결되거든요. 한화오션의 행보를 쭉 되짚어보면 진짜 인상 깊은데요. 하루아침에 북미 시장 쇄빙선 하겠다고 뛰어든 게 아니에요. 2008년에 극지용 선박 개발 시작해서 그동안 쇄빙, LNG선만 무려 수천 넘게 지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착실히 축적해 왔잖아요. 이 오랜 내공이 드디어 2026년 캐나다의 국가주도 조선 사업인 NSS 프로젝트를 제대로 정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 지금 캐나다 현지 조선소 상황이 어떠냐? 주문이 폭주해서 주방이 마비된 식당처럼 완전 과부하 상태거든요. 그래서 로봇 용접이나 스마트 제조, AR 원격, 기술 지원 같은 고도의 자동화 기술이 너무너무 절실한 상황이에요. K조선 특유의 압도적인 디지털 제조 능력이 파고들기에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타이밍과 무대가 만들어진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로봇이 용접하는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가상세계에 실제 야드와 똑같은 공장을 만들어 놓고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설계 오차는 미리 잡아내고 공정 순서는 최적화합니다. 이 기술 덕분에 우리 조선사들은 남들이 한 척 지을 때 더 빠르고 정교하게 배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선업의 테슬라화가 진행되고 있는 핵심 병기인 셈입니다. 계속해서 북미 대륙을 따라 우리 시선을 미국으로 한번 쓱 돌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미 해군 MRO와 마스카 사업입니다. 본격적인 일하기 전에 우리가 꼭 챙겨야 할 용어 딱 두 개만 잡고 갈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MRO는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를 뜻하고요. 마스카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뭔가 복잡해 보여도 이 두 단어가 결국 2026년 조선업에 폭발적인 수익을 열어줄 황금 열쇠거든요. 최근에 한화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MRO 수주를 연달아 따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종의 오디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는 자국에서 만들지 않은 배 운용을 막는 깐깐한 존스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미 7함대를 정비하면서 우리 기술력 이 정도다 증명하는 쇼케이스를 하는 거고요. 아예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서 미국 안방으로 직접 치고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촘촘한 빌드업이 결국 마스카 사업이랑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대한 밑그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미국과 캐나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매달리는 걸까요? 여기엔 강력한 지정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홍해 사태를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터지는 불안한 정세가 선박 운임을 밀어 올리고 있어요. 운임이 오르면 선주들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배를 한시라도 빨리 인도받아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이미 우리 조선사들의 도크는 꽉 찼습니다. 이제는 선주들이 줄을 서서 제발 우리 배 좀 먼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판매자 우위 시장이 열린 겁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골든타임이 온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의 이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익이 느는 수준이 아니에요. 바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즉 시장이 조선업을 바라보는 몸값의 기준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조선업은 기름때 묻은 저성장 굴뚝산업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고도의 AI 제조 기술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하이테크 방산 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를 매기는 멀티플이 달라지니 주가 전망의 상단이 열리는 역사적 전환점을 지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넓혀서 본격적인 재무 현실,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짚어본 이런 굵직한 지정학적 이슈들이 재무제표에는 과연 어떻게 찍히게 될까요? 우리가 앞서 짚어둔 이런 방산 테마, 그리고 미국 함정 관련 모멘텀들이 그냥 멋진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진짜 강력한 엔진이 되어서 복잡한 재무제표의 숫자들을 모조리 우상향으로 팍팍 밀어올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6조 원. 2026년에 K조선 빅3 합산 영업이익이 무려 6조 원을 돌파할 거란 전망입니다. 과거에 헐값의 수주에서 속썩이던 물량들은 이제 다 털어냈고요. 비싸게 받은 알짜배기 수주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확 찍히기 시작하는 수익성 대폭발의 시기가 오는 거죠. 투자자 관점에서 주요 종목들 매력을 한번 쓱 짚어볼까요? HD 현대중공업은 매출 레버리지가 엄청난 안정적인 우량주 포지션입니다. 성장과 방어를 동시에 해내죠. 반면 한화오션은 특수선이랑 미국 시장에 아예 딱 집중하면서 가장 다이나믹한 모멘텀을 보여주는 공격적인 성장주에 가깝고요. 삼성중공업은 해양 사업을 베이스로 20%의 꾸준한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 든든한 턴어라운드의 정석입니다. 각자 가진 무기가 지금의 거시적 트렌드랑 아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방산이 다가 아닙니다. 탄소 중립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 LCO2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과 암모니아 추진선 시장이 열리고 있거든요. 2026년은 이 친환경 선박들이 실질적인 수주로 이어지는 원년이 될 겁니다. 방산이라는 든든한 앞바퀴와 친환경 에너지 운반이라는 강력한 뒷바퀴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수익의 견고함이 차원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배를 이렇게 많이 지어대면 당연히 그 안에 심장, 엔진도 엄청 필요하겠죠? 글로벌 탄소 규제 덕분에 이중연료 엔진 수요가 확 터지면서요. HD 현대 마린 엔진은 60% 넘는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한화 엔진 역시 지금 엄청난 수주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부터 부품까지 그야말로 산업 전체가 찐 슈퍼 호황을 맞은 겁니다. 중요한 건 이 훈풍이 조선 빅3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체가 커지면 혈관도 튼튼해져야 하잖아요. 이른바 기자재의 낙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배의 심장인 엔진은 기본이고 배 구석구석 혈관 역할을 하는 피팅과 밸브까지 수요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국내 기자재 강소 기업들이 빅3와 함께 슈퍼 호황의 열매를 따먹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산업 생태계 전체가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마지막 5번째 파트.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주요 종목의 기대사항만큼이나 주의사항, 즉 구조적인 리스크도 냉정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분석 자료에서 뼈아프게 지적하는 3가지 허들이 분명 있어요. 첫째, 배 만들 사람이 없습니다. 숙련공 부족 문제가 진짜 심각하거든요. 둘째, 중국이 LNG선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셋째, 선박뼈대인 후판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라 원가 부담이 꽤 커요. 수주 곡간이 아무리 빵빵해도 이 허들을 못 넘으면 결국 남는 게 없는 헛장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K조선 넋놓고 당하고만 있진 않죠. 도크 모자라면 배 반으로 나눠서 짓고 아예 통째로 외주져버리는 파격적인 생산 방식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앞서 말씀드린 AI랑 로보틱스 결합한 스마트 야드에 막대한 돈 쏟아부으면서 그 고질적인 인력난을 로봇이랑 데이터로 정면 돌파해내는 완벽한 생산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어떠신가요? 쏟아지는 글로벌 지정학적 기회와 수주 호황. 하지만 그 이면에 분명히 도살인 인력과 원가의 구조적 한계. 이 모든 맥락을 쫙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겠죠. 끊임없이 혁신으로 무장하고 있는 K조선은 과연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2026년 역대급 슈퍼사이클의 진정한 승자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올게요.